자, 이번 장에서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분할 정복 이그젬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병합 정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할 정복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수학적 기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터 스테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마스터 스테어렘을 통한 분석 기법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할 정복 예제로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다음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셀렉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and conquer란 말 그대로 divide 분할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quer는 정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solve problem은 본 문제와 같지만 input size, 즉 입력 크기, 인스턴스 크기라고 하죠. 인스턴스 크기가 작은 문제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divid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번 문제에서 나는 그 solve problem이 있는데, 그 solve problem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우리가 죄기적으로 또 문제를 쪼갭니다. 문제를 쪼개고 그 쪼개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쪼개진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에서 푼 서브 프로블럼들의 답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합해서 본 문제의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컴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컨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잘게 나누어진 서브 프로블럼들을 아주 쉽게 해결한다, 그래서 컨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푼 여러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또 해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컨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배열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 A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배열 A에 저장된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인크리징 오더로 머지 소팅을 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3, 7, 2, 8, 6, 5, 9라는 그런 어레이가 있을 때, 이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숫자를 인크리징 오더로 우리가 정렬하는 건데요. 이 정렬할 때 분할 정복 기법을 써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숫자를 보시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7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를 그 숫자 전체를 7개를 2로 나누면 우리가 정수값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3을 3개, 앞에 있는 3개를 하나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보는 거고, 뒤에 있는 4개를 또 다른 서브 프로블럼으로 보고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는 겁니다. 디바이드를 이렇게 2개로 했죠. 2개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첫 번째 그런 세 개로 구성된 배열, 이제 두 개의 배열이 이제 따로 만들어지겠는데, 그게 A1, A2라는 배열이죠. 그러면 요 세 개로 구성된 그런 배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디바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개를 2로 나누면 우리가 몫이 몇이에요? 당연히 정수로 하면 이건 1이죠. 그러니까 하나하고 이렇게 3이라는 하나하고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짜리는 뭐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7, 2도 역시 마찬가지 두 개니까 여기서 또 분할을 해서 이렇게 7, 2 이렇게 분할이 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할을 하는 거죠. 8, 6이면 8, 6, 5, 9면 여러분들 4개를 2개로 나누면 여러분들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로 이렇게 숫자를 2개씩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이제 디바이드를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1이 되는 그런 배열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분할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는 이제 형태인데,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정렬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그 설명했던 것처럼 세 번째죠. 컴바인을 해가면서 실제 우리가 정렬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을 쪼개는데 실제로 A를 쪼개고 해서 여기 보시면 베이스 케이스 어레이 사이즈가 1이 될 때까지 쪼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풋 사이즈가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하나를 정렬하면 그 숫자가 바로 정답이죠. 그죠? 하나를 정렬하면 그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사이즈가 1인 경우에는 주어진 인풋이 그대로 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답이 됐기 때문에 이 답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된 상태에서 우리가 머지를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지를 다 해놓으면, 이제 분할을 해놓으면, 이런 형태로 다 지금 잘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잘라놔서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루트가 되고요. 마지막 데이터 하나짜리가 다 리프가 될 거고요. 이렇게 리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링크들, 노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트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리커션 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커션 트리라고 하고, 이런 트리에서 루트는 원래 문제의 인풋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프 노드는 베이스 케이스의 인풋이 된, 즉 리프 노드는 뭐야?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리커전 트리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실제 이제 컴바인을 하는 겁니다. 컴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3 하나짜리, 그 다음에 여기 2개죠. 그럼 7하고 2를 우리가 컴바인 하면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면 7하고 2를 컴바인 할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컴바인 하면 2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7이 뒤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8하고 6하고 컴바인을 하면 당연히 정렬이 될 때
이제 6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8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는 이렇게 오고 9는 이리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컴바인이 이루어지면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 리커전 트리에 우리가 이 뎁스를 트리의 뎁스를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는 1이고 2 뎁스고 3이고 여긴 4라는 뎁스를 갖겠죠. 그럼 3에 대한 뎁스를 보면 중간의 노드들인데 그 노드는 기껏해야 두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됐을 거고 그 두 개로 구성된 그런 각각의 배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레벨 2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컴바인을 하면 당연히 3하고 이제 먼저 2하고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더 작은 숫자가 2가 이제 첫 번째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7하고 3하고 다시 비교를 해서 더 작은 수 3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5하고 6하고를 비교하죠. 그럼 뭐가 더 작습니까? 5가 더 작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리가 이동돼서 9하고 6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작아요? 6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8하고 9하고 비교하면 8이 더 작죠. 이렇게. 그 다음에 9가 될 거고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2하고 5하고 비교하면 2.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요. 3하고 5하고 비교하면 3이 작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죠. 그럼 7하고 5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작아요? 5가 더 작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여서 6하고 7하고 비교하면 6이 더 작고요. 그 다음에 8하고 7하고 비교하면 7이 작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8하고 이렇게 9를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컴바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머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입력의 크기를 확장해서 그 확장된 입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lve problem들의 답을 이용해서 실제로 결국은 그 답이 그 가장 작은 solve problem은 결국 리프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프 노드에 해당되는 문제의 답으로 시작해 가지고 리커전 트리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답을 최종적으로 구해서 어디까지 구하는 거냐면 루트까지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 설명을 했지만 A4 여기 A4에 있는 머지 소트는 7하고 A7하고 A8하고를 머지하고 실제 머지 소팅된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머지하는 연산이 이렇게 필요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어디까지? 루트 노드까지 이 작업을 순차적으로 역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거꾸로 올라가면서 머지를 해서 A1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A3, 그 다음에 A4 이걸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머지하는 연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머지를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디까지요? A라는 노드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A의 머지는 A1에 정렬된 결과, A2의 결과, 그리고 이 두 개를 머지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머지하는 그런 거는 엘리먼트 리스트 로어 그 다음에 인트 어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우하고 어퍼를 비교해서 로우가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로우를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미들을 이렇게 로우 플러스 어퍼 나누기 2 하면 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트 머지라는 것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R 머지 그 다음에 리스트 콤마 로워 콤마 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 머지 리스트 미들 플러스 1 어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실제 엘리먼트들은 키하고 링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키가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저장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키를 갖고 순서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가 3이다 이야기는 이 3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3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0을 가리키고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0번을 가리키고 바로 밑에 있는 링크가 1번을 가리키면 1 다음에 오는 숫자는 5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을 가리키기 때문에 5 다음에는 5번 11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15가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을 가리키고 있으면 19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0번을 가리키면 여기서 다음엔 26이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을 가리키면 여기서 4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을 가리키면 뭐예요? 6번이니까 여기 있네요. 59. 4번을 가리키죠. 이렇게. 2번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리스트 머지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 리스트 머지가 실제로 우리가 아까 그 링크 순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링크는 first, second이죠. 그러면 first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고 그 다음에 second이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아니면이죠. 아니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list first key가 list first key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list start.link에다가 first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first에는 start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first는 list의 first의 link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second이 더 작다 그러면 역시 second에 대해서 이렇게 링킹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while loop 동안에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first 링크가 이제 이 while loop가 다 끝나면 마지막 걸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irst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list start.link에 second를 넣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first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배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머지 소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n개인 그런 경우에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의 이제 분석 패턴을 보시면요, 문제를 사이즈가 n 나누기 b인 a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리커시브하게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서브 프로블럼을 해결한 뒤에 비고의 nd 시간을 사용해서 서브 프로블럼의 답을 머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단 여기서 a, b, d는 0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머지 소팅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디바이드가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2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b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머지하는 시간은 order of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기본적인 디바이드 앤드 컨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tn을 우리가 실제 문제 n개의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재기적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n은 a 곱하기 뭐예요? tn 나누기 b 더하기 비그 5의 n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그대로 매칭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현재 주어진 문제의 사이즈는 n개입니다. 그렇죠? 현재 n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n개의 인풋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임 컴플렉스는 t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를 b분의 n개인 a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눴다 이거죠. 그러면 인풋의 사이즈가 서브 프로블럼은 n 나누기 b만큼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개수는 a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항목을 보시면은요, 각 서브 프로블럼을 해결한 뒤에 비그 5의 nd 시간을 사용해서 서브 프로블럼의 답을 머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 이 파트는 결국 뭐냐면 머지하는 시간입니다. 머지. 네? 즉 컴바인 하는 시간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recurrence relation의 일반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스터 시어럼이 나오게 됐고요. 당연히 상수 A, B, D는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 B는 1보다 크고요.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반 해를 구하면은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D가 log BA보다 큰 경우입니다. log BA보다 큰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비고의 nd승이다. 이렇게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D가 log BA하고 같으면 비고의 nd log n이 되겠고요. 만약에 D가 log BA보다 작으면 우리가 비고의 n log BA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한 마스터 시어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머지 병합 정렬을 보면 A는 뭐가 되죠?
A는 2가 되죠. 그 다음 B는 역시 2가 되고요. D는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면 로그 2의 2는 몇이에요?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로그 뭐예요? n의 d승. 그죠? d승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로그 이렇게 로그 n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그대로 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컴플렉시티를 분석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디바이드 앤 컨커 뭐 이런 방법에 대한, 즉 알고리즘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머지 소팅의 해를 구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그 2의 2는 1이 되므로 머지 소팅 타임 컴플렉시티는 t에는 2 곱하기 t의 2분의 n 플러스 비고의 n, 이거의 일반에는 우리가 n 로그 n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마스터 테orem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분석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스터 테orem을 증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증명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의 리커션 트리를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n개가 있으면 아까 있죠. b분의 n개에 대해서 a개의 그런 항목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사이즈 하나짜리가 될 수 있는 리프 노드까지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르는 과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각 노드에 해당되는 문제는 A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지는 거죠. A개의 서브 프로블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수가 A개라는 거고요. 인풋의 크기는 B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죠. 인풋의 사이즈는 B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 리커션 트리의 하이트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로그 b의 n이 나온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인풋의 크기가 실제 트리의 뎁스가 하나씩 증가하면 b분의 1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k번째 레벨의 노드의 숫자는 최대 당연히 a의 k개이고 각각의 노드에 해당되는 서브 프로블럼의 크기는 bk분의 n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지는 형태를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다 더하면 tn은 k 이퀄 n부터 로그 b의 n, 이게 결국 뭐예요? 하이트죠. 하이트. 그래서 ak승 곱하기 여기 최대 ak가 있으니까 ak승 곱하기 b고의 bk분의 n의 d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k번째 레벨의 노드에서 파생된 서브 프로블럼들을 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시간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k하고 무관한 수가 있는데 그게 b고의 n의 d승이고요. 그리고 k로 묶어보면 여러분들이
B의 D분의 A의 K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K하고 무관한 거고요. 요게 공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위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건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요거에 대해서 풀게 되는데 공비는 당연히 B의 D승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으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보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divide and conquer를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의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두 n비트 바이너리 넘버 x하고 y를 곱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비고의 n제곱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divide and conquer 기법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더 빠른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나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n비트 바이너리 넘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n은 2의 파워승이라고 가정을 하고 x의 왼쪽은 2분의 n 비트 파트, 나머지 2분의 n 비트 파트 이거를 각각 XL, X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이렇게 지금 몇 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나요? 8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L하고 XR을 이게 4개씩 자르게 됩니다. 그렇죠? 또 Y도 마찬가지로 8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비트 각각 잘라서 왼쪽은 YL, 그 다음에 오른쪽은 YR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줘서 실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분할을 우리가 했고요. 이 분할된 것들을 이용해서 XL, 그 다음에 XR, 그 다음에 YL, YR 정의에 의해서 X하고 Y는 다음과 같이 각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의 2분의 n승 곱하기 XL 플러스 XR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놈을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거 이렇게 놨었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결국은 2의 4승을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XL 곱하기 2분의 4승 더하기 XR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2의 4승은 당연히 n이 8이기 때문에 2의 n 나누기 2 형태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현해 놓으면 x 곱하기 y라는 놈은 x가 이렇게 표현되고 y가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xl 곱하기 yl 이거에는 앞에다가 2분의 n승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2분의 n승을 곱한 거는 이 xl yr 플러스 xr y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XR 곱하기 Y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컴바인하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divide and conquer로
결국 디바이드를 어떻게 했어요? 8개짜리 비트가 있는 그런 숫자는 4개의 비트로 구성된 2개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개가 있으면 당연히 뭐야? 2개씩으로 나누면 되겠죠. 또 2개가 있으면 1비트로 나누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x 곱하기 y라는 메인 프로블럼은 여러분들이 요 뭐예요? 2분의 n개로 나누어진 이런 각각에 대한 곱하기로 이렇게 몇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So 프로블럼이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에 따라서 x와 y를 곱하는 문제는 2개의 2분의 n 비트 바이너리 넘버를 곱해서 서브 프로블럼 4개, 그 다음에 shift n 플러스 2분의 n번, 그 다음에 add 총 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t의 n은 4개짜리가 2분의 n개짜리가 4번 곱해진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비고의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우리가 그대로 마스터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터의 A는 뭐가 되죠? A는 4가 되고요. B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1이 되죠. 그러면 로그 B, A, 로그 BA가 2가 나오죠. 로그 2의 4니까 2는 1보다는 D, 1보다는 크게 되기 때문에 마스터 테오렘에다가 더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BT의 n은 비고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해도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n제곱짜리 알고리즘하고는 뭐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빠른 알고리즘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XL 곱하기 YR 더하기 XR 곱하기 YL을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L 더하기 XR 곱하기 YL 더하기 YR 빼기 그다음죠. XL YL 빼기 XR YR 이렇게 빼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거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XL 곱하기 YR 플러스 XR 곱하기 YL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또 줄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실을 이용하면 x와 y의 곱은 2분의 n 비트 바이너리 곱하는 solve problem 몇 개? 3개 하고, 그쵸? 3개 하고, 기타 order of n 시간의 addition, 그 다음에 shift, 그 다음에 complement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XL 더하기 XR, 그 다음에 YL 더하기 YR, 이거는 최대 2분의 n 플러스 1비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결과를 이용해서 곱하기는 이제 3번이면 됐다는 거죠. 3번. 3번이면 되죠. 3번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커시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function multiply x, y 그래서 n 비트 포지티브 인테저 x and y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n이 1이면 당연히 두 개의 숫자를 그냥 곱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크게 되면 이렇게 나눕니다. xl, yr, xl, xr, 그 다음에 YL, YR 이렇게 해서 2분의 n비트로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그 세 개의 곱만 딱 구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곱을 구하고요. 이 세 개의 곱을 구해서 이 각각의 수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앞에서는 네 번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머지를 했지만 여기는 세 번의 곱만 가지고도 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타임 컴플렉시티는 t의 n은 3 곱하기 t 2분의 n 더하기 비고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수식을 우리가 이제 마스터 플랜에다 그대로 마스터 스티어럼에다 그대로 넣으면 즉 A는 3이고 B는 2고 그 다음에 D는 1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T의 N은 비고의 N의 로그 2의 3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3승을 구해보면 1.59가 되죠. 그래서 이 tn이 비고의 n의 1.59승으로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 알고리즘은 현재 제일 빠른 알고리즘으로 비고의 n 로그 n짜리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제 두 번째 또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행렬의 곱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n by n 행렬이 있는데 이 두 개의 n by n 행렬을 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 by 3짜리 행렬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결과는 곱하기를 하면 역시 3 by 3짜리의 행렬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C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1? 그렇죠. C1은 A1 곱하기 여기 곱하기 요것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 곱하기 요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 곱하기 요것 해서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의 각각의 요소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곱하기가 몇 번 이루어져요? 3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더하기도 3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연산들이 결국은 몇 번의 곱하기, 몇 번의 더하기가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n by n 행렬로 확장하면 두 개의 n by n 매트릭스를 곱한 결과의 각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데는 총 비고의 n이 걸린다. 즉 n번의 더하기하고 n번의 곱하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 3 by 3짜리가 3번의 곱하기, 3번의 더하기가 이루어졌죠. 똑같습니다. n by n짜리 두 개의 행렬이 있으면 n번의 곱하기, n번의 더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먼트의 개수, 즉 곱하기를 한 전체 엘리먼트의 개수는 n by n이죠. n by n의 엘리먼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엘리먼트를 구하는 시간은 결국은 order of n이 되기 때문에 이 행렬의 곱하기를 하는 최종적인 소모 시간은 당연히 비고의 n 곱하기 n제곱 해서 n의 3승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이 이제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디바이드 앤드 컨커를 통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n by n의 n이 2의 파워 승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행렬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by n짜리 행렬을 우리가 2분의 n짜리 행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A라 부분에 있는 영역을 A 영역, 요 B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B 영역, 그 다음에 3은 C 영역, 그 다음에 4라고 되어 있는 부분 D 영역으로 이렇게 X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행렬도 n by n 행렬을 2분의 n by 2분의 n 행렬로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는 겁니다. 디바이드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곱하기를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기 결과 이 두 개 x하고 y를 곱하는 결과는 a2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bg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곱하기가 몇 개 일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일어나죠. 그렇죠? 8번 일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사이즈는 n by n이 2분의 n by 2분의 n으로 줄어들었고 그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것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n by n 행렬을 2분의 n by 2분의 n 행렬을 곱하는 solve problem 몇 개? 8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들. 더하기는 몇 개예요? 더하기는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더하면 당연히 n제곱번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렬의 곱하기를 구하는 tn, 즉 타임 컴플렉시티 tn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마스터 티어렘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n은 8 곱하기 t의 2분의 n 더하기 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마스터에서 보면 a는 뭐가 돼요? 8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d는 2가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 b의 a, 즉 로그 2의 8은 뭐가 돼요? 3이잖아요. 그럼 3은 2보다 크기 때문에 마스터 티어렘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에다 적용하면 요거는 뭐가 돼요? 비고의 n의 3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디바이드 앤드 컨커를 썼을지라도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컴플렉시티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른 알고리즘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고,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스트라센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실제 곱하기 즉 앞에 문제 있죠. 앞에 문제에서 곱하기 횟수를 줄이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실제로 곱하기 숫자를 줄여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것도 트릭이에요. 트릭. 그래서 그런 트릭을 우리가 가우스 트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우스 트릭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
solve problem들의 개수를 좀 줄여보자. 이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n by n 행렬 2개가 있다. 그럴 때 이걸 4개의 2분의 n 더 곱하기 2분의 n의 sub 매트릭스 행렬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까지는 뭐 다 똑같죠.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에 나오는 부분, 여기 나오는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 이제 요걸 전부 다 더하기 빼기로 표시했고 요 P1에서부터 P7까지는 다 곱하기로 표현해보자. 이게 트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P1은 A 곱하기 F-H 이렇게 표현하고요. P2는 A 더하기 B 곱하기 H, 그 다음 P3는 C 더하기 E 곱하기 E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가지고 하면 결국 곱하기는 몇 번이 이루어지요? 7번이잖아요. 7번. 여기 행렬의 그 부분 행렬들의 곱하기는 7번 이루어지고 더하기는 뭐 당연히 n제곱번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터 티어럼의 tn은 7 곱하기 t의 2분의 n 더하기 n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마스터 티어럼에다 넣어보면 tn은 비고의 n의 로그 2의 7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비고의 n의 2.81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고의 n의 3승보다는 이제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디바이드 앤 컨커를 쓰면 비고의 n 3승보다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세 번째 문제인데요. 셀렉션 문제입니다. 셀렉션. 자, 셀렉션 문제가 이제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이즈가 n인 인테저네요. 그래서 배열 a가 주어졌을 때 a에서 k번째 작은 엘리먼트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죠? 자, 특별히 k가 2분의 n, n이 2분인 경우는 혹은 뭐 홀수인 경우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k번째 작은 엘리먼트를 a의 중앙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k가 1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k가 1. 그러면 첫 번째 작은 엘리먼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서 가장 작은 엘리먼트는 무엇인가 찾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당연히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K가 9다. 그러면 A에서 9번째로 작은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이 엘리먼트 총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로 큰 엘리먼트를 찾는 거하고 똑같겠죠. 여기는 이제 1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K는 2분의 10 하고 해서 이제 또 메디언을 찾는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디안 문제는 실제 5 짝수니까 5 그래서 5번째 주어져 있는 그런 값을 찾는 거 이게 메디안이죠. 그래서 6이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뭐 설명도 하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렬하면 되잖아요.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원하는 번째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정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비고에 n log n 이렇게 걸리는 거. 자, 그래서 k 번째는 앞에서부터 k 번째까지 쭉 가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컴플렉스가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n인 배열 A가 주어졌을 때 A에서 K번째 작은 엘리먼트를 찾는 거는 우리가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숫자를 정렬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A 3, 7, 2, 8, 6, 15, 9, 10, 1,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을 하면 1, 2, 3, 4, 6, 7, 8, 9, 10,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를 정렬을 하고 그럼 정렬을 하면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는 n log n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K번째 인덱스에 있는 엘리먼트를 반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를 정렬한 뒤 1번의 액세스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우리가 비고의 n log n 앞에는 뭐 여러분들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갔지만 인덱스를 바로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비고의 k는 없애고 상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컴플렉스는 비고의 n log n이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퀵 셀렉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편의상 A 엘리먼트 중 같은 값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퀵소트를 배웠는데 그런 퀵소트하고 개념은 유사하게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퀵소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A의 엘리먼트 중 아무거나 하나를 피봇으로 골라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피봇보다 작은 값을 모으는 거는 A1 쪽에 그 다음에 A의 피봇보다 큰 값은 A2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파티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엘리먼트 중 아무거나 하나를 피봇으로 골라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 3을 골랐어요. 그래서 3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거는 A1에다 놓고요. 큰 거는 이렇게 A2에다가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피봇이라고 딱 놓고요. 그 다음에 A1하고 A2라는 배열을 넘겨놓고 처음에 보면 7은 3보다 크죠? 그러니까 A2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는 3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A1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8은 역시 마찬가지로 크니까 1로 가고 6도 크니까 이쪽 그 다음에 11, 15 크고 9, 10 그 다음에 1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K가 만약에 이렇게 구해놓고 K가 A의 크기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A1 쪽의 요소만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K가 A1의 크기 플러스 1보다 더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피봇을 우리가 그 숫자로 리턴해 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K가 A1 플러스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A2만 확인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divide and conquer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 k번째 존재하는 값의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좁혀가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퀵소트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pivot을 설정하고 그 pivot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선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제 나누는 부분 요거잖아요. 이렇게 나누고요. 즉 pivot을 우리가 AR이라는 pivot이라고 설정했다. 그런 경우는 이 for i = 1에서 n까지 ai가 pivot보다 작으면 a1으로 넘기고요. 만약에 ai가 pivot보다 크면 a2로 넘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놓고 나서 이제 k가 a1보다 작거나 같으면 quick select 해서 a1, k를 찾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k가 이거보다 더 크면 이거 같으면이죠. 같으면 당연히 return pivot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quick select a2, k 마이너스 length a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a2에 대한 그런 이제 해당되는 그런 k번째의 순서를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리커시브하게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퀵 셀렉트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퀵소트의 리커시브한 형태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소팅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어떤 특정한 숫자를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t의 n은 tn 프라임 플러스 b고의 n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solve problem의 해결 시간이 결정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n''은 결국은 a1의 크기 또는 a2의 크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a1하고 a2의 크기가 최악의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a1의 사이즈가 언제나 1이고 k가 2보다 크일 경우에 이런 경우는 n'은 n-1이 될 거고 그거는 a2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worst case는 우리가 tn은 tn-1 더하기 b그의 n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worst case로 가면 tn-2 더하기 b고의 n 플러스 b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t1 더하기 b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n-1개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이 걸릴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 셀렉트의 worst case time complex는 단순히 A를 소팅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평균 시간으로 컴플렉시티를 구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시간이 나올 거냐, 즉 average case time complexity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해봐야 될 거고, 이걸 위해서 엘리먼트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피봇으로 두고 각 엘리먼트를 선택할 확률을 모두 골고루
n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파티션 후에 A1 혹은 A2의 사이즈가 4분의 3n을 넘으면 새로운 피벗 다시 무작위로 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서브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3을 우리가 앞에 선택했던 것처럼 3을 선택하면 A1이 개수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A2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죠. 8개가 되나요? 7개가 되나요? 7개가 되나요? 7개? 오케이. 7개인데? 7개죠. 7개가 이렇게 돼요. 7개가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3이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7개. 7개가 되는, 이건 좀 예제가 좀 잘못됐네요. 오케이? 만약에 어떻게, 2를 선택하는 경우, 2. 피봇이 2인 경우죠. 피봇이 2인 경우. 피봇이 2면 어떻게 되겠어요? A1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2가 몇 개가 돼요? 이제 8개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다시 이제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들게 되면 6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A1은 4개, 그 다음에 A2는 5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굿 피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3n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왜 좋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좋은 거냐? 그러면 골고루 나름대로 분산이 된다. 그래서 4분의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n 플러스 1 하면 거의 2분의 n 플러스 1,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2번 시도를 하게 되면, 이런 굿 피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경우를 다 이제 증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우리가 컴플렉스를 따져보니까 Tn은 T의 4분의 3n 플러스 비고의 n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스터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니까 로그 3분의 4의 1은 1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n은 비고의 n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유사하게 퀵소트의 average time complexity가 비고의 n로그 n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에서 이런 에버리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컴플렉스들을 아주 잘 이렇게 비고의 n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워스트 케이스에도 비고의 n 알고리즘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워스트 케이스에 비고의 n 알고리즘을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median of median, 실제 중앙값의 중앙값을 사용해서 퀵소트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퀵소트의 타임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에서 결국 퀵소트의 성능은 좋은 피봇을 얼마나 빠르게 찾는가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median of medians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피봇이 선택이 될 거고 굿 피봇이 될 거고 그 굿 피봇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worst case의 비교엔 알고리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median of medians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median of median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A의 사이즈가 25 이하이면 그냥 A를 소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만약에 A의 사이즈가 25를 넘으면 A를 사이즈가 5인 n 나누기 5의 개의 서브 어레이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5개씩 쭉 5개씩 쪼개요. 이렇게 5개씩 쪼개면 됩니다. 여기 45개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9개의 서브 어레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쪼갭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쪼갰어요. 자, 이렇게 쪼개 놓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5개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뭘 구하냐?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통합니다. 정렬을 통해서 다 메디안을 다 구해요. 오케이? 메디안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이 메디안이 첫 번째 어레이는 A1이다. 그 다음에 여기 A2다. 그 다음에 A3다. 뭐 이렇게 쭉 나왔다고 봐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서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져다 놓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새로운 어레이 M에다가 이런 메디안들을 쭉 저장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메디안을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퀵 셀렉트를 하는데 메디안스 오브 메디안을 이용해서 퀵 소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M의 메디안을 quick select using medians of medians를 찾아내고 이를 pivot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메디안입니다. 결국.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quick select를 앞에 good pivot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거는 order of n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디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메디안. 오케이? 그래서 자, MOM, 메디안을 셀렉션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A 1에서 N, K. N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여러분들이 금방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N이 25보다 크면 N 나누기 5로 우리가 나누고요. 여기에서 median of 5에서 실제로 MI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median of median을 찾는 MOM select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호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M1의 M부터 2분의 M의 로우까지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맘을 찾은 다음에 역시 맘이 굿 피벗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리커시브하게 실제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숫자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을 파티션하고 그 다음에 마음 셀렉트에서 똑같이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셀렉트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음 셀렉트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리커시브하게 호출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지만 개수는 2분의 m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실제 K번째에 존재하는 엘리먼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보면 실제 메디안 오브 메디안스는 얼마나 좋은 피벗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씩 나눈 것들에 대해서 이 중앙값들을 쭉 해가지고 구해보면 요놈의 중앙값을 딱 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중앙값이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이거보다 작아요, 커요? 이건 작죠. 이쪽에 존재하는 거. 또 오른쪽에 존재하는 거는 이 메디안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냐면 요거는 이거보다는 분명히 작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요 숫자는 요거보다 분명히 크죠. 작은 게 아니라. 오케이? 분명히 큽니다. 분명히 또 뭐야? 요 숫자보다는 요 숫자는 항상 더 작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은 작은 수가 존재하거나 4분의 또 1은 큰 수가 존재하다. 적어도 4분의 1이죠. 그죠? 적어도 4분의 1.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예시에서 각각의 서브어레이가 위에서 아래 순서로 소팅되어 있고 노란색 파트에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팅되어 있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파란색 엘리먼트가 메디안 오브 메디안이 된다는 거고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이 메디안 오브 메디안에 대해서 이쪽에 존재하는 값들은 분명히 메디안 오브 메디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쪽에 존재하는 값은 이 메디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박스 친 부분이 결국은 무조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는 결국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10분의 3n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오른쪽 것들을 살펴봐도 이 숫자는 분명히 메디안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숫자도 5분의 3n 곱하기 2분의 n이 될 것이다. 즉 10분의 3n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요 메디안 오브 메디안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서브 프로블럼의 크기는 최대 10분의 7n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K번째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컴플렉스를 증명을 하면 tn은 t 곱하기 5분의 n 그래서 어레이 m에서 서브 프로블럼의 메디안을 찾는데 해결하는 시간이 t의 5분의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파티션 후에 서브 프로블럼의 최대 크기는 t의 10분의 7n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위한 작업은 비고에 n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커시브 이퀘이션만 해결을 하면 전체 퀵 셀렉트의 실행 시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 리커런스 릴레이션 리커시브 트리로 나타내면 각 레벨의 노드에 해당되는 서브 프로블럼의 인풋 사이즈 총합은 이전 레벨의 노드에 해당하는 서브 프로블럼들의 인풋 사이즈와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은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7, 즉 10분의 9배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tn은 t 10분의 9n 더하기 비고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로그 9분의 10의 1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 시어럼에 포함하면 이 알고리즘은 tn은 비고의 n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안은 매우 기발한 알고리즘이지만 실제 성능은 랜덤 피봇을 선택한 경우보다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비그 5에 숨겨진 컨스탄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실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안스를 이용해서 퀵소트 또는 워스트 케이스 비고의 n로그 n이 동작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메디안스를 쓰는 경우하고 랜덤으로 피봇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하고 실행 시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의 묘미를 알 수가 있고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또 알고리즘의 또 허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디바이드 앤드 컨커에 대해서 배웠고요. 디바이드 앤드 컨커는 주어진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요. 그리고 이 작은 단위의 문제들을 리커시브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리커시브하게 해결한 서브 프로블럼의 답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기법이 여러분들의 디바이드 앤드 컨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바이드 앤드 컨커의 타임 컴플렉스는 리커런스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보통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은 마스터 티어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스터 티어럼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고, 이 마스터 티어럼을 여러분들이 꼭 증명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앤드 컨커 방법을 쓰는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으로 머지 소트,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퀵 셀렉트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많은 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응용들을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퀵소트가 아니라 퀵셀렉트는 여러분들이 메디안스를 피봇으로 고르면 워스트 케이스의 비고의 n시간 만에 내가 k번째 엘리먼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것은 퀵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랜덤 피봇을 셀렉트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 메디안스를 이용한 그런 퀵 셀렉트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두 알고리즘을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한번 컴퓨팅 실제 시간이죠. 컴퓨팅 실제 시간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디바이드 앤 컨커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거기에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